그렇죠? 자, 권한 넘은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권한을 넘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이것은요, 대리 권한을 얘기해요. 대리권, 알겠죠?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이죠. 넘으니까 이 대리권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런데 넘었다 플러스 2억이다 이 말이죠.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 넘은 것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은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이것을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이렇게요. 그래서 이 넘은 것이 무권 대리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우리 이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랑 똑같은데요. 뭐 무권 대리 속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여기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언제요? 대리 행위 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요.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항상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가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 이렇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는, 그래서 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권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현 대리 이렇게.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말이나 월권 대리가 성립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요, 이 126조에서는 너무너무 간단한 게요. 126조는 그냥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예요. 그냥 더 이상 보지 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기본 대리권이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본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성립되잖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대리권이 없다고 뭐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만 취급했다?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표현 대리가 없어요. 권한을 넘은. 인감만 줬다. 인감만. 그럼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그럼 표현 대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보통 우리가 기본 대리권 뭐죠? 이렇게 위임했다. 위임장을 줬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아예 이렇게 나오죠? 수여했다.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권한이 말 대리권이죠?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다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 다음에는 무조건 표현 대리예요. 따지지 마. 126조에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우리가 인감하고요, 위임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 뭐죠? 등기필 정보죠? 권리증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줬다. 인감증명서 이런 것도 줬잖아요. 집 팔아달라 이 말이죠.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감만 주면은 기본 대리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감을 주면서 특정한 행위, 그 다음에 동업계약이라든가 동업계약을 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인감도장을 줬다. 그러면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써라. 이런 거 줬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표현대로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찾는 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 아까 말했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다? 법정 대리죠? 이때 일상가사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사실혼. 사실혼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작년에 단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 등기를 맡겼어. 등기가 바로 공법이거든요. 공법. 등기를 맡겼는데 여기서 뭘 한다? 대물 변제. 대물이라는 것은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누가 제일 잘하죠? 할머니가 제일 잘하죠. 시골에서. 돈 많은 빌렸다가요, 봄에 지금 별을 쏘아가나 벌이를 쏘아가나 모르겠네. 지금 별을 쏘아가나? 아무튼요, 겨울에요, 돈 많은 빌렸다가 봄에요, 별을 쏘아가지고 쌀로 대신 갚는 거. 그걸 대물 변제잖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요. 변제가 중요하죠. 변제는요, 민법이잖아요. 그걸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사법이고 여기는 공법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요, 한번 보시죠. 자, 126조는요, 대리인이 권한 왜죠? 왜요? 권한은 기본이죠?
외는 뭐죠? 외는 넘은이다. 이거 넘은,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를 한다. 법률 행위죠.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는 무권대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죠. 넘는 것은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 그럼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는 뭐다?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있냐 없냐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런 건요, 제3자는 항상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얘기하죠.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그것은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 어떻게? 객관적. 이번에요, 세무사 시험은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본인은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말 맞는 것 같으면 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OX?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봐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O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OX? 이런 봐봐. 유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표현대리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요. 대리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주장 속에,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둘 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본인에게 만다? 발생한다. 그건 맞는 말이란 말이죠. 효과는 본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죠?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해? 1번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 2번 상대방만 주장한다. 3번 대리인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본인만 주장할 수 있다. 5번 미치고 8자. 몇 번이다? 몇 번? 응?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대방만 주장하는 거예요. 표현대리를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주장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는 보호하면 안 되죠. 얘는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한다? 원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야 되는데 표현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본인의 잘못, 그 다음에 상대방의 보호, 신뢰 보호죠.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그걸 표현대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한다 이런 말이죠.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이죠.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법상 등기. 알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안에 사법상의 법령이 뭐가 있다? 대물변제. 이건 뭐죠? 이건 사법이고 이건 뭐죠? 공법이죠. 공법. 이거는 공법이죠. 동종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뭐 이게요 항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말이 309조가요.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다. 알겠죠? 그러면요 그것은요 출제자가 그날요 깜빡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어 있는 기본 대리권 뭐죠? 등기, 공법 이렇게 등기, 공법. 다른 종류 뭐가죠? 대물변제, 사법 이 말이죠. 그냥 다른 종류니까 이 종이죠. 이 종이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이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래야지. 있다. 31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뭐죠? 등기.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의 대리행위는 뭐다? 대물변제. 같은 종류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보면 308번부터 지금 계속 다 지금 동종유사죠 지금. 공법 등기하고 대물변제죠. 여기 보면 308번, 309번, 310번, 312번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알겠죠? 근데 말의 표현만 약간 다르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312번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공적 등기, 표현대리 뭐다? 대물변제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같은 말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요, 한 6, 7번 나온 것이 다 그 한마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빠지면요, 126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자, 건물에, 지금 봐봐. 재밌는 말은 여기를 지금 대리라는 말을 써놔서 그러는데, 관리를 뭐 했죠? 위임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기가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임이란 말이 동그라미 돼 있어야 되는데요. 관리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임이 중요해. 이런 위임이란 말이 뭐죠? 위임은 보통 반대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리권 수요로 봐. 위임을 뭐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잖아요. 이미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기 대리란 말을 썼죠. 그럼 이건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누군가 표현대리 성립될 수 있다. 지금 관리를 위임받았죠. 관리가 뭐죠? 관리가 기본이죠. 기본인데 지금 여기는 뭐라 했어? 양도 팔아먹었네. 알겠죠? 이것은 뭐다? 권한을 너문이네. 너문.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관리를 위임받았다. 대리인이다. 위임받았다. 수권행위다. 여기잖아. 여기 봐봐. 위임이다. 대리인이다 말은 대리권 수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말 있으면 무조건 기본. 그러면 무조건 신경 쓰지 마. 뭐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정당한 이유가 되어 있나요? 자, 314. 울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뭐 했다? 대리권을 수여받았네. 그럼 기본이네. 그런데 팔아먹었네. 매매 계약이네. 그럼 월권이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뒤에 정당한 이유. 알겠죠? 정당한 이유. 이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무과실.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가요, 표현들을 성립할 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넘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 있을 때는 을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 책임. 대리행위의 상담으로부터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줄거봐.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죠. 전득한 자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를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이게 차이가 뭐죠? 차이가 또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 무권 대리의 추인.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추인하죠? 추인의 상대방.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죠? 무권 대리에서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해? 추인할 때는 누가 추인한다? 본인이 하죠.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권은 본인한테만 있어. 누구한테 추인한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인이나 또는 누구한테? 무권 대리한테 다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무권 대리에서는. 그런데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 병만. 알죠?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한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무권 대리행위 권한이 있다고 믿어봐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317.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그럼 뭐다? 이종이란 말이죠. 이종이라도,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그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조건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다. 봐봐. 재밌는 말이죠? 이 말을 봐봐. 일상가사에 속한다? 그럼 이것은 유권들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유권들은 당연히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죠. 속하지 않다. 그럼 이건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아야 돼. 일상가사에 속하면 유권대리, 속하지 않으면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일상가사에는 뭐도 포함한다? 사실혼도 포함이 된다. 사실혼도 일상가사에 포함이 된다. 이게 아시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기본 대리권.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우리가 125조, 126조, 129조가 있는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126조와 129조는 무슨 대리 다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되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법정 대리권 대표적인 게 뭐다? 여기 126조에서 법정 대리의 대표적인 게 뭐다? 방금 했잖아요. 일상가사 대리권. 알겠죠? 친권자도 맞아. 그래서 친권자는 129조에서 주로 나와. 같은 법정 대리인데 129조. 왜? 친권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왜? 얘가 성장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친권자는 129조에서 주로 나오고, 물론 126조 나올 수 있죠. 129조에서 주로 나오고, 126조에서 법정 대리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나온다. 사실혼도 포함한다. 이렇게. 자, 320.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금 일상가사가. 여기 벌써 3번 나왔죠. 앞에 와봐. 여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서 복대리. 복대리는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 그러면 우리가 125조, 126조, 129조는 다 임의 대리는 다 되죠? 그러니까 복대리도 다 권한이 될 수 있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간단해요. 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뭐요? 복인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인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복대리인 선임해서 누구죠? 임의대리인이 누구예요? 원래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이 선임을 했네요. 복대리를요. 본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선임했죠? 그럼 이 선임하면 이건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그래서 이것도 기본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이렇게. 자, 소멸한 대리권, 이건 우리가 좀 이따 봐야 되는데요. 129조에서요. 우리가 항상 이거 한번 봐봐.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여기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지금 미리 썼는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은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거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럼 대리권 소멸했네요. 대리인이 소멸했는데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알겠죠? 대리권 소멸했는데 1번 여기 복대리를 선임의 복대리를 그래서 계약을 하게 한 경우 3번 이렇게. 다 봐봐.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직접 계약을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 상대방이 선임 뭐가 싫으면.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복대리 선임해서 계약을 해.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 딱 두 가지예요. 대리인이 직접 하든지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이 다 되겠죠? 선임 무과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소멸한 대리권이 소멸한다 129조는 뭐냐면 옛날에 노란 거, 옛날에 갑이 을한테 은행 가서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 1억을 빌려다가 갑한테 줬어. 그럼 당연히 이제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은행 가서 갑이 또 돈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1억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권이 똑같죠. 그러면 그것을 129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것을 권한을 넘을 수 있다는 말이죠. 뭘 한다?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대리권 소멸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그런 경우는 몇 조다? 129조가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4는요,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죠? 그럼 대리권 소멸이요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권한을 넘은 대리인이 있다. 권한을 아까 넘었죠? 그렇다면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자, 325는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했다. 그러면 담보권 수여했다. 임의대리죠?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럼 이건 뭐죠? 담보권 설정이 뭐죠?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이고 매도했다. 뭐다? 월권이죠? 월권은 표현대리죠? 을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1번 맞냐고 틀리냐고? 왜 틀려? 표현대리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그것도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를 주장한다고. 직접 상대방만. 그럼 이게 누구야? 을은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한다고요. 여기서 직접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의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하면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철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4번은요,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무효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로 무효가 되든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든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니 관계없이 무효가 되면 모든 법령이가 무효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무효가 되면. 아까 우리 했잖아요.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다. 무효. 강행법규 위반한다. 무효. 통정의 표시 해당한다. 무효. 의사 무능력자 법령이 무효. 표현대리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무효는 모든 게 다 무효니까.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명의가 아니라, 자 봐봐, 뭐로 했다? 뭐로?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했네. 자신의 이름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현명은 뭐예요? 아까 표현대리 했잖아요. 자, 다시 정리. 이런 거 별것 아니에요. 표현대리. 우리가 책을 가지고 보면은, 유학지를 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표현대리가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알겠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대리는 뭐다? 먼저 본인의 귀책 사유, 상대방의 신뢰보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현명.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근데 얘는 봐봐. 자신의 명의로. 그 말은 현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를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죠?